저를 걱정하며 집에 오셨다니 안타깝지만 여기서 이혼 서류에 서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오랜 달을 보낸 후 막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로 인해 빈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 있기조차 힘든 극도의 나약함은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 이제는 나에게 차갑게 다가와 이혼 서류를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리사입니다. 지난달에 막 30이 되었고 20대부터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승진을 하고 지금은 여러 명의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일을 맡게 될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갑이 결혼하고 직장을 그만뒀다. 내일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남들의 질투와 시기를 당하다 일만 하다 보면 결혼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일하다 지치면 결혼할 생각인가 내면의 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지지를 받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면서 이런 악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해에 나는 이미 28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 설립된 부서로 옮겨져 열정이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업무를 위해 이 새로운 부서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경멸했던 사람들은 저의 성취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으며 저를 깊은 자신감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이 자신감의 기간 동안 중요한 사건이 회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인생의 과정에서 만난 맥스는 저보다 5살 위이고 원래 영업팀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자태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끌었고 온화한 표정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상큼한 미소가 남녀노소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동료, 상사들 몰래 동경하면서도 연애보다는 일을 우선시했고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전문적인 파트너로 엄격하게 대했고 일은 예상보다 훨씬 바쁘고 고객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쳤습니다. 평소에는 상사의 빈정거림에 무감각했던 여러 사람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나는 지나치게 예민해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은 맥스는 내 상태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늦게까지 도와주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나의 신뢰와 존경은 맥스와 함께 일하면서 혼자서 작업을 완료한다고 믿었지만 작업이 느려지자 협력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맥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생활 전처의 불륜으로 이혼하고 딸을 혼자 키우다가 회사에 늦게 출근하고 초등학생 딸을 혼자 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과드립니다. 사실 제 딸이 10살이 되었지만 충분히 독립적입니다. 혼자서 저녁을 만들고 아침에 학교에 가기 위해 혼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데 그녀를 외롭게 만든 것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마치 우리 집을 부양하는 어린아내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맥스의 조금 슬픈 미소를 보면 정말 위로가 됩니다. 처음으로 그의 취약함을 보았고 그 차이가 나에게 강한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맥스를 단순히 동료가 아닌 남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맥스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 나는 더욱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맥스가 직장에서 힘들 때마다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않도록 맥스가 하루라도 빨리 집에 돌아와 사랑하는 딸과 마음 깊은 곳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그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 파티를 함께 했지만 초등학생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고려하여 나는 이기적인 욕망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지만 점차 우리의 관계는 바뀌었고 맥스는 자신의 취약점을 나에게만 공개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사는 퇴근 후 어느 날 술집에서 잠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심코 그에게 내 마음을 고백했지만 그는 당시 내 마음속에 피어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귀머거리로 거절했지만 나는 고백 후 약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를 열렬히 추구했습니다. 맥스가 마침내 마음을 열고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사귄 지 1년 차에 우리는 상대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거듭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상대와 초혼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하면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자 엄마는 이렇게 말했고 아빠는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부모님은 내가 아이를 낳은 그와 전처의 결혼을 걱정했다. 부모님은 젊었을 때 중매 결혼을 했었다. 너무 어려서 결혼 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맥스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인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에게 결코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모님의 승인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하다 직장에서 결혼을 발표했지만 오랜 직장 동료들이 나를 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성을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 생활로의 전환은 원활한 결혼을 위해 일상 업무 사이에 점진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결혼 이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 나는 주말에 맥스를 방문하고 그의 딸 KT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고 함께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식사를 준비함으로써 그와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KT의 취미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맥스에게서 배운 내용에 따르면 그녀의 명확한 답변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에 바른 KT는 기본적으로 우리 활동이 끝나면 즉시 사적인 공간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KT는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어서 아마 그냥 맥스가 이 말을 했을 때 미소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긴장하고 있어요. KT가 나에게 연락하고 말을 했을 때 KT의 행동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맥스가 나에게 보여준 앨범과 액자 사진에서 그녀는 단순한 긴장감이 아닌 다른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웃고 있는 KT의 사진이 가득해요. KT가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봐 걱정했지만 수줍음이 많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KT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계속 다짐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주말에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맥스가 샤워를 하고 있는 위층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시 부엌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위층으로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KT가 복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KT에게 달려가고 싶어도나 본능적으로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우선이라 악수하며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구급차는 몇 분 안에 도착했고 맥스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KT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맥스에게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재촉했고 우리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KT가 치료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걱정과 불안으로 몸을 떨면서 어느새 깊은 밤이 되었고 간호사가 우리를 인도한 후에도 바깥은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나는 너무 산만해서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이해한 것은 KT가 이식 수술이 필요한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으며 부모로서 우리의 의료 검사가 다음 날 아침에 먼저 필요하다는 것뿐이었다. 의사가 우리에게 직접 연락했고 나는 받았다. 그 순간 내 장기가 KT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좋은 소식 나는 필요하다면 이식 수술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았습니다. 수술의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깊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맥스에게 내 마음을 전하자 딸도 살려달라고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KT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단호하게 말했다. 큰 부담이 되더라도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자리지만 그녀를 구할 수 있는 건 너뿐이니까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 그 말은 눈물을 참기 힘든 것 같았어.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 힘을 달라고 간청했어. 나는 결심했어. 바로 연락했어. 병원에서 수술 일정을 잡기 위해 후속 기간 동안 2번의 수술을 한 지 약 한 달 만에 마침내 KT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KT의 몸은 제가 기증한 장기를 받아들였고 예상보다 회복이 빨랐지만 저는 심한 빈혈을 겪었습니다. 수술하고 얼마 후에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휠체어가 필요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찾아왔을 때 아직도 창백해 보여요. 한동안 그랬던 건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그 당시에는 특별히 좋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의사들과 저는 솔직히 불안했지만 걱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퇴원을 고대하고 있던 남편과 KT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의 부작용이 대화를 나누던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아침부터 밤까지 몸이 불편했습니다. 장기병원 의원은 KT가 무사히 기소된 지 며칠 만에 가능한 한 빨리 퇴원하고 싶은 마음을 더욱 강하게 지배하면서 일상생활과 가족,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의사의 허락을 받고 집에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은 남은 이사 작업을 모두 마치고 새 삶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KT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녀의 얼굴 표정을 상상하면서 이 행사가 우리를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남편과 KT를 행복하게 해줄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통과해 들어섰을 때 발걸음이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읽지 않은 신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흩어진 편지와 함께 정크 메일과 빌 신발이 신발장에 보관되지 않고 바닥에 반쯤 흩어져 있었고 거꾸로 된 문 매트가 제자리에 남아있어 입구에서 무질서한 일상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나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일하느라 바빠서 청소를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희망은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음식물 찌꺼기가 흩뿌려져 있고 쓰레기통에는 빈잔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액체를 흘린 듯한 맥주캔 얼룩은 말라붙어 바닥에 끈적끈적했고 깔끔한 괴물은 아닌데 방 전체가 불쾌한 냄새로 가득 찼다. 너무 지저분해서 머리가 아팠다. 벌써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에 뒤돌아보니 남편이 더러운 담요를 덮은 소파에 앉아 땀에 젖어 구겨진 티셔츠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KT는 어디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물었다. 너 걱정돼서 일을 빼먹고 여기서 기다렸어. 너가 오자마자 감사할 줄 모르는 설교를 받았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분명히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있었고 그 사람의 말은 나에게 차갑게 말했어. 혹시 나를 데리러 올까봐 걱정했지만 그 무뚝뚝한 얼굴을 보고 더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말을 삼켰다. 너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살짝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엉망인 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기 때문이고 KT는 내가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무관심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났어요. 그녀는 지금 그녀의 방에 갇혀 있지 않았나요? 그는 경로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KT에 대해 한 번도 욕한 적이 없는 맥스가 혼자서 집에 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면 더 빨리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야 하지 않았나요? 무정한 여자가 비꼬듯 혀를 꼬집더니 갑자기 종이 몇 장을 눌렀습니다. 갑작스런 행동에 깜짝 놀랐다. 서류를 받았더니 이혼 서류인 걸 알았다. 이게 뭐지 무슨 뜻인지 당황스러워 물어봤다. 내가 아파도 급히 집에 가는 건 안타깝지만 내 결정은 확고하다. 집도 무시하고 돈을 다 내도록 해라. 병원비는 내 탓이고 이 집이 난장판이 된 건 내 잘못이야. 빈혈이라던가 뭐 그냥 귀찮은 일 때문에 집안일을 게을리한 아내 KT도 너한테 마음을 달래주지 못한 것 같으니 둘 다에게 최선이야. 이제 헤어지자고 남편의 분노에 차갑게 말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사라진 걸 알 수 있었다. 너를 비난하거나 훈계할 생각은 없다. 오랫동안 집 밖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내 빈혈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집안일도 문제없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기회를 가족이 함께 즐기자. 내 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말을 안 들을 것 같았는데 당신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내 재산을 바로 뒤쫓고 있는 당신은 택시를 탔어요. 오늘 집에 돌아와서 당신을 남편을 배려하는 친절한 아내로 생각하고 당신을 바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비난은 믿을 수 없으며 오해를 풀고 설명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했지만 그는 나를 장기를 잃어 일이나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내는 내 상태 때문에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고까지 했다. 딸을 기증한 후 폐단 취급을 당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남편의 무자비한 처사에 직면했습니다. 장기 이식을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KT가 나에게 진짜 딸처럼 되어서 마음속 사랑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증자이자 수혜자로서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잠재력이 가득한 어린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원할 경우 불성실한 남편을 더 이상 도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와 마주하고 이혼 서류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재산 분할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태평한 태도에 몹시 짜증이 났지만 변호사에게 이 문제를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 최근 회복된 나의 몸을 다시 손상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원 중 소지품을 모두 가져가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의 협상은 수개월간 지속되었고 재산분할 청구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피고인이 결혼하면서 축적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었지만 결혼 전에 제가 열심히 쌓아두었던 저축은 나는 이혼이 나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혼 후 1년이 지나면 전 남편과 더 이상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일했던 회사가 세계 최대 회사 중 하나였던 것처럼 일에 전념했습니다. 지역 및 부서 이동으로 인해 전 남편과 마주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비록 장기 이식으로 인해 몸은 작아졌지만 정기검진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KT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동료들이 전 남편의 주제를 피하고 그를 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새 아파트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맥스는 화질이 좋지 않아 인터폰 화면에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우연히 문을 열었더니 전 남편이 나갈 때보다 훨씬 더 흐트러져 보였고 예전에 봤던 스타 세일즈맨의 흔적도 없이 온몸이 불편해 으르렁거렸지만 나디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는 1년 전에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합의했다. KT에 대해 병원에서 제대로 통보받았으니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차갑게 대답했다. 집에 있는 사람에게서 주소를 알아냈다. 부서 건강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직장에 복귀하셨다고 해서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일 때문에 너무 가혹했던 거 아시죠? 널 위해서 한 일이니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이제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게 어때요? 그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말했어요. 마치 과거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처럼 제가 분명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메시지를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맥스는 충격과 분노로 창백하게 서 있었다. 맥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다. 마침내 그는 약간 항아리 같은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고 나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닫으려고 저항했지만 내 전 남편은 갑자기 화를 냈다.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끔찍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문을 닫고 잠그고 재빨리 방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다. 상황을 설명한 뒤 경찰은 급히 도착했고 그 사람은 이후 연행됐다. 그러자 그의 행동은 더욱 변덕스러워졌고 매일 내 직장에 일도 없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화장실, 직원 식당 등 공공장소까지 나를 따라다녔다. HR 관리자 맥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 평판을 훼손하려고 멘토링하던 직원 맥스는 일시적으로만 개선되었고 그가 내 중요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한 그의 행동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레임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나의 주장은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나는 내 주소를 그에게 알려준 사람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는 맥스의 직속 부하였으며 우리는 맥스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이전에 영업부서에 연락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혼 후 맥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KT는 어머니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맥스가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자 집을 떠났습니다. KT의 방은 이미 비어 있었고 그의 전처와 연락을 취한 결과 KT는 맥스 바이 블러드와 관련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 남편의 가족이나 전처의 혈통에는 질병의 병력이 없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KT의 친아버지는 전처의 현재 남편이었습니다. KT가 태어나기 전 맥스와 전처 사이에 10년 넘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처의 불륜이 이혼의 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맥스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KT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KT에 따르면 전처가 KT를 집으로 데려간 후 KT의 몸에서 여러 개의 타박상을 발견했을 때 상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맥스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 정보를 통해 전처는 법적 절차를 통해 성공적으로 양육권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회사에 술을 반입하고 도박에 돈을 낭비한 맥스는 스트레스를 더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 부인의 자녀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고 회사에서 해고되었으며 재산 분할 지급도 추가되었습니다. 사망 그의 현재 행방과 활동을 알 수 없음. 이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나는 직업 변경을 고려하게 되었고 내 결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배척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내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업무의 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